자, 물권 강론. 총 7개 권리가 나오죠. 점유권과 나머지, 본권, 이렇게 부르죠. 본권은 이제 소유권이 대표적이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두 종류가 있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라고. 용익물권에 세 종류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치권과 저당권이 우리 시험 범위 있죠. 질권을 뺀 나머지. 자, 이 중에서 요 소유권하고 요 유치권, 저당권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 문제씩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어렵고 내용도 많아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요거 합쳐서 4문제잖아요. 그죠? 그중에 하나만 맞으면 하나만. 요것만 역시 지역권만. 지역권만 맞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조문 위주로만 정리를 하셔. 맞출 수 있으면 좋고 틀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론에서 보통 10문제, 11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한 5-6문제만 맞추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특히 점유권은요, 이해해서 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점유권도요, 출제되는 지문의 거의 대부분이 조문이 출제가 됩니다. 어떨 때는 5개 지문이 전부 조문일 때도 있어요. 그 조문을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문이 익숙해지고 어디가 틀렸는지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점유권이 뭐냐? 192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만 나중에 204조가 나오는데요. 점유를 상실했는데 그 원인이 침탈에 의한 경우, 뺏긴 경우. 이럴 때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그건 따로 이제 볼 거예요. 어쨌든 일단 기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는데 지배가 뭐였죠? 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내거나 팔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걸 말했죠. 이거 사실상이 문제죠. 사실상은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정당한 거죠. 근데 만약에 도둑놈이다. 그럼 부당한 거죠. 이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정당하게 사용하냐, 소유자로서. 또는 도둑놈으로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사용만 하고 있으면 그걸 권리로 인정하는 걸 점유권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사실상 지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따로 기억해야 되죠. 건물의 부지를 누가 점유하는 거냐? 예를 들어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해서 현재 병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 건물의 부지는 누가 사실상 지배하는 거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사실상 지배한다. 요거는 따로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맨 밑에 보면 192조 점유권이 있죠. 위에 점유제도의 양가로 1번 사회적 의의, 양가로 2번 법률 효과라고 앞으로 쭉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유권에 있는 것들이고 어떤 내용인지 볼 거고 밑에 192조 1항과 2항이 있죠. 그죠? 점유권의 뜻이에요. 1항, 2항. 특히 2항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4조에 의해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나중에 204조 가서 볼 거고요. 오른쪽 의의가 있고요. 양가로 1번에 요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못했고요. 디귿을 보면요. 내가 땅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보통 등기를 넘겨받을 때 점유도 이전 받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등기를 이전할 때 점유도 받은 것으로 봐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다. 뭐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점유권은 본권하고는 다르죠. 본권은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거, 소유권 같은 거. 근데 점유권은 정당부당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점유권과 본권은 개념상 구별이 돼야 되죠. 그게 양가로 3번에 있죠.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 인정이 되는데 예외, 점유의 관념화 또는 관념적 점이라고 해서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 인정되는 그런 예외가 있더란 말이에요. 세 개가 있죠. 193조 상속인의 점유, 194조 간접 점유, 195조 점유 보주자 이렇게. 먼저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인은 상속을 받으니까 당연히 점유권도 상속받겠죠. 이럴 때 돌아가신 분의 점유 태양이라고 그 점유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소유 물건을 갑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 그 갑이 점유하던 물건은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넘어가는데 갑은 이 물건을 병으로서 빌렸죠.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점유태양도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 타주라면 상속인도 타주 이렇게. 근데 얘는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 물건을 빌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아버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 거다라고 주장하겠죠. 안 돼요. 상속을 받았다면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193조는. 자, 중요한 게 194조죠.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갑이 을로 하여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자죠. 점유하게 한 자죠. 얘도 간접으로 점유권이에요. 얘는 직접점이죠.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이 간접점이죠. 임차인이 직접점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때 둘 사이는 평등한 계약관계가 존재합니다. 점유매개관계. 무슨 관계? 점유매개관계. 이 점유매개관계는 첫째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점유매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또 을이 물건을 전대했다. 그럼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나중에 계약관계가 끝나면 반환해야 되죠. 얘는 반환 의무가 있으니까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됩니다. 물건을 타인에게 반환한다는 건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얘는 소유권이 있고 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다음 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죠. 하지만 194조에 의해서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요. 점유보호청구권을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자력구제권은 스스로 힘으로 점유를 방어하는 건데 갑은 일단 현실적으로 뺏길 일은 없으니까 자력구제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점유보호청구다. 요게 207조 1항이죠. 194조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즉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 예방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반환청구권. 점유물 반환청구권은요.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의 점유물 반환청구권도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었을 때 간접 점유자도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인도, 이건 침탈이 아니죠. 이럴 때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제3자가 이렇게 침탈을 했을 때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207조 2항. 간접 점유자는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194조와 207조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95조 점유 보조자 각과 을 사이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하 유사한 관계로 을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고 지시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 그래서 얘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예요. 따라서 점유권이 없어.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어. 그러나 뭐는 있어? 자력구제권은 있지. 그래서 이 점유보조자는 간접점유자와 법률관계가 완전 정반대라 그랬습니다. 법률상 지위가. 또 하나, 아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조자를 상대로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념적 점유가 어떤 건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세 번째가 점유의 태양이라고 해요. 모습. 여기서 자주점유라는 놈이 중요한데 나중에 취득시효 가서 할 겁니다. 따로.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점유 태양이 뭐냐? 탑수요 노트북을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았다. 그래서 병에게 노트북을 넘겨줬다. 당연히 병은 점유권 인정이 되겠죠. 근데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도 취득해야 되죠. 근데 얘는 소유권이 없지.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49조에서 너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노트북을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해라. 그럼 소유권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죠. 요런 걸 점유 태양이란다. 이런 걸. 즉 물건을 점유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권 인정이 되고 점유권 인정이 되고 그 점유를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해 주고 있더라. 그런 제도를 점유의 태양이라 한다. 이 점유 태양이 총 6종류가 있죠. 6종류가 있는데 이 점유 태양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문암기. 실질적으로 이 점유 태양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노트북을 도난당한 갑하고 노트북을 돈 주고 산 병 사이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했을 때 병이 순순히 반환할 리가 없겠죠. 소송이 붙고요.
당연히 병은 갑과의 소송에서 이걸 주장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증명을 해야 돼요. 병의 소송에서 판사님 저는 저 노트북을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정리했습니다를 주장 증명해야 되는데 그 주장 증명이 어려워요. 자, 주장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죠? 추정. 그 추정이 두 개.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걸 자주점유라 하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추정. 따라서 병은 갑과의 소송에서 평원, 공연, 선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이 되니까. 그러나 뭐는 추정이 없다.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병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이게 197조 1항이죠.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198조는 뭐냐? 나중에 취득시효를 가면요. 타인의 물건을 5년 계속, 10년 계속, 20년 계속 점유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5년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점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점유도 추정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조가 갑이 1월 10일 날 한 번 점유했고 7월 10일 날 또 한 번 점유했다. 저 같은 경우 이거 지난주 점유했죠. 오늘 또 점유했어. 그럼 저는 일주일 내내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전후 양시점에 점유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를 추정해 줍니다. 그 198조죠. 특히 198조는 1월 10일은 갑이 점유했는데 7월 10일은 을이 점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을이 1월 10일부터 계속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법원 둘 사이 중간 언젠가 어디쯤인가 점유를 승계해 준 게 인정이 되면 갑이 점유하다가 중간 언제쯤 을에게 점유를 넘겨준 게 증명이 되면 을이 1월 10일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해 주겠다. 그래서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판례에 의하면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점유 태양은 뭐 교재 자주 점유 잔뜩 다 보지 마시고 추정 딱 두 개만. 자주와 관련된 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괜히 미리 봐가지고 머리 깨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외우실 게 있죠. 점유 태양 중에서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 이 병은 일단 선의로 추정이 되죠. 그죠? 근데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물 반환 소송을 뭐라 그래요? 본권의 소. 소유권이 본권이니까. 그런데 그 소송에서 얘는 이거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추정이 되니까 증명을 안 해도 되지만 무과실 점유라는 것은 병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증명을 못 해요. 무과실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병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를 합니다. 그게 입증 책임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각과의 소유물 반환 소송에서 병이 무과실 점유를 증명을 못해서 패소를 했다. 그럼 얘는 선의로 추정됐었죠.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그래서 197조 2항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바뀌게 되고요. 이건 어디에서 써먹죠? 201조와 연결이 되죠. 왜? 201조에 보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저 병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되니까 소재기 시부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 써먹게 됩니다. 조문 기억하자. 네 번째,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소멸은 아까 봤죠.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럼 취득. 법률 행위한 취득이 있을 수 있고요.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건 법률 행위죠. 매매 등을 통해서 취득. 상속, 법률 규정에 한 취득. 또 원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길 가다 물건을 주었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승계는 또다시 상속 등 포괄 승계가 있을 수 있고 매매 등 특정 승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점유권도 권리니까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라면 다시 상속이 한 포괄 승계와 매매 등 특정 승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여기. 병은 지금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사가지고 점유를 넘겨받아서 점유권을 취득했고 만약에 병이 평원공여선이 무과실 점유라면 뭐까지 취득해요? 소유권까지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을로부터 승계한 게 아니죠. 왜? 을은 도둑놈에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죠? 반면에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의 점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에요. 그것도 특정 승계. 병이 상속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병의 점유권 취득은 도둑놈과의 특정 승계 취득이고요. 소유권은 원시 취득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얘 도둑놈이죠. 악의예요. 그거를 승계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은 노트북을 넘겨받는 순간 악의가 돼버려요. 그럼 선이 취득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199조. 점유권을 승계한 자는, 여기서 승계는 특정 승계만을 말합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병은 나 이거 점유 을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야. 나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점유를 시작한 거야. 실제로는 을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점유의 분리와 점유의 병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원래는 승계지만 원래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거지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거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걸 승계하지 않으려면 분리하면 되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199조는 특정 승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포괄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199조 확인하자. 다섯 번째,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첫째, 점유의 권리 추정 200조. 자, 우리 아까요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는 자를 권리자로 추정해 줬죠. 자, 부동산 공시 방법인 등기의 권리를 추정해 줬으니까 똑같이 동산 공시 방법인 점유 거기에도 권리를 추정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말하는 게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 여기서 행사는 주장이라는 뜻이 주장.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놈이 소유자냐 도둑놈이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일 가능성이 클 테니까 그 사람은 일단 권리자로 추정을 해주겠다 해서 말했는 게 200조입니다. 조문 암기하시고 점유의 권리 추정이라고 부른다는 거 또는 점유의 추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거. 그게 200조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여기서 점유자란 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권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회복자인데요. 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는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는 따로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아예 없거나 매매계약이 있었지만 그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때 매도인, 매수인 생각하시고. 물건을 돌려받아야 될 매도인, 돌려줘야 될 매수인 생각하시고.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이게 문제죠.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 을이 경계를 착각해요. 갑소유 땅도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여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이때 을은 갑과 아무런 계약이 없죠.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점유 경작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형적인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그죠?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을은 본권 없이 갑소유 땅 또는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죠. 점유자. 계약관계 없죠. 회복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본권 없이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회복자 사이의 첫째 201조 과실수취의 문제. 과실이 뭘까요? 사용이익, 사용대가, 사용료 말이에요. 사용료. 을은 갑소유 땅을, 을은 갑소유 자동차를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그죠? 그런데 민법은 사용료를 줘라, 안 줘도 된다가 아니라 을이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냐 없냐를 만들어 놨고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사용료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즉 요거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즉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01조에서 이렇게 놨죠. 을이 선의라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을이 갑소유 땅임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점유했다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즉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점유자가 악의라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고 이 과실을 돌려줘야 되는데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를 해버렸거나 반환을 못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과실로. 과실을 수치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하라고 돼 있으니까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한 경우 이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아주 잘 나오죠. 조문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치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하라고 돼 있으니까 반대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선이지만 폭력으로 점유했거나 은비, 몰래 점유한 사람은 악의 점유하고 똑같아. 이 두 놈은. 그래서 이 놈도 과실 수치할 수 없다. 을이 갑소유 땅이지만 내 땅이라고 착각하고 폭력적으로 점유하거나 몰래 점유했어. 이때는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201조. 202조. 요 점유물이 을의 귀책 사유로 멸실훼손됐다. 당연히 을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배상해야 되느냐? 선이라면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라. 악의라면 전손해를 배상해라. 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죠. 점유자는 선이라도 전손해 배상해라. 선이 타주는 전손해 배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이 자주는 이 현존 배상이죠. 그죠? 그럼 선이 자주는 뭐고 선이 타주는 뭐냐? 을이 이 땅에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 선이 자주. 을이 갑의 허락을 받았다고 착각. 임차권 같은 거. 그게 선이 타주. 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선이 자주. 임차권 등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 선이 타주. 그렇게 선악, 자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조. 마지막이 203조. 비용. 점유자 을이 점유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 전부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이 된다. 이때 점유자는 과실수치, 선악구별하고 있죠. 손해배상, 선악구별하고 있죠. 자타구별하고 있죠. 구별 안 해요. 선악불문, 자타불문 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3조만은 점유자가 선인지 악인지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답이 뭐였을까? 비용 상환 청구권.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추가합니다. 여기서 필요비는요, 두 가지.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눌 수 있고요.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실은 선의 점유자가 수취하죠. 그럼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 못하죠. 그럼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과실은 누가 수취해? 그러니까 얘는 이거 청구를 못해. 근데 얘는 과실 수취해 못해. 못하잖아 얘는. 그러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응용된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버럭했나? 자, 여기 첫 번째고요. 통상필요비 청구 못한다 잊지 마세요. 과실 수취한 사람은. 두 번째, 유익비는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리고 지출액이 있고 증가액이 있겠죠. 이때 지출액을 청구할 것인가 증가액을 청구할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한다? 회복자 선택. 누가 선택하자고요? 회복자 선택.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회복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뭐 유익비. 네 번째,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죠. 따라서 유치권 인정된다. 다만 유익비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익비는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마지막. 언제 청구하느냐 이거. 언제. 우리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공통적으로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유익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임차인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 요 정도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예요. 조문 잘 봐주시면 돼요. 조문이 조금 복잡한데 여기도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점유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봤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세 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조문은 점유의 회수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첫째, 점유가 침탈당해야 되죠. 뺏겨야 돼요. 따라서 사기당하여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이건 점유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강력 침탈이라면 반환만 청구할 수 있지만 침탈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반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권리들을 1년 내 행사하죠. 그죠? 1항, 3항. 언제부터 1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여기서 1년은 출소기간이다. 무슨 기간? 출소기간. 1년 내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안 하면 소송도 1년 내 하라. 소송도. 반환 소송도 1년 내 제기해야 된다. 그런 기간을 출소기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누구를 상대로 하죠?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도둑놈, 상속인, 장물업자. 뭐라 생각하시면 돼요.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따라서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소유물 반환 청구와 별개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204조.
두 번째 205조. 침탈이 아니라 점유를 방해받고 있을 때. 방해, 제거. 손해까지 생겼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그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1년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언제부터 1년?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고 있을 때, 누군가의 공사로 인하여 내가 점유를 방해받고 있을 때 당연히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사 착수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건물이 완성된 경우, 이럴 때는 더 이상 방해제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06조.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이건 아직 방해당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방해, 예방, 밋이 아니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보호 청구도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특히 204조 조심해 주시죠. 그리고 이 점유보호 청구와 관련해서 하나 따로 있었죠. 207조.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항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이 208조죠. 1항과 2항. 자, 갑이요, 노트북을 소유도 하고 있었고 점유도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갑소유 노트북인데 갑이 노트북을 도서관에 가져와서 현재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훔쳐갔네. 침탈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죠? 소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1년 내 해야 돼요.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는 1년 내 하라는 제한이 없어요. 없어. 자, 여기서 갑이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해. 그럼 패소하겠죠. 반면에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면 승소하겠죠. 그럼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는 승소하니까 점유의 소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이죠. 208조 1항. 점유의 소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다시 한번. 1년 6개월이 지나서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승소를 시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항.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점유권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본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208조 1항과 2항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92조부터 210조 중에서 196조 빼고 거의 안 나오고, 209조 절대로 안 나오고, 210조 안 나오고, 이거 뺀 나머지 조문을 자꾸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문 19개인데 19개 중에서 16개 외우는 건데 뭐. 자, 226페이지 봅니다. 점유제도 예외 점유의 관념하. 첫 번째 195조 점유 보조자가 나왔죠.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성립 요건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점유 보조 관계가 눈에 보이고요. 양가로 3번의 효과 동그라미 1번과 판례 동그라미 2번. 여러분 효과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간접점유가 나왔죠. 194조.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읽어보시고 요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니은, 티귿 왼쪽 날개 기출 2개 다시 양가로서 3번 간접점유자의 지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193조가 나와 있죠. 양가로 1번 있고 양가로 2번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가로 2번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새로운 권이 뭘까요? 상속 말고 매매했다. 나 돈 주고 샀다. 나는 돌아가시기 전에 돈 주고 샀다. 나는 증여를 받았다. 이런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 아까 말씀드린 점유의 분리. 그죠? 그걸 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은요. 점유 분리 병합이 안 돼요. 그냥 병합해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타주라면 상속인도 타주.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타주인데 내가 자주이고 싶으면 나는 상속받았다가 아니라 다른 거 주장해야 돼. 나는 돌아가시 전에 샀다. 와 같은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오는 거 다 건너뛰시고요. (294페이지에) 보면 점유권의 취득이 있네요. 196조 건너뛰고요. 오른쪽 점유권 승계 효과가 나왔습니다. 199조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승계 뭘 말해요? 특정 승계를 말합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즉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2항 전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상속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특정 승계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점유권의 소멸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사실상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런데 그 다음 일시적 점유를 일터라도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점유를 잃더라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점유를 잃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점유 침탈만입니다. 침탈만. 점유 침탈에 의한 점유 상실의 경우에는 1년 내 반환 청구해서 회복하면 점유는 계속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이 나왔죠. 197조 1항, 2항.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198조 전후 양시 점유 사실 인정이 되면 계속 점유가 추정되고 한 장을 넘기면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조문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2번 동산 점유에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죠? 자, 두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오른쪽 201조 1항 선의 점유자 2항 악의 점유자 특히 악의 점유자 뭐라고 하세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라. 따라서 과실 없이 수취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사망, 폭력, 은립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디귿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특히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두 번째 줄. 과실 없이. 수치 못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네? 네, 조심하시고. 계약이 무효 취소될 때도 적용이 되지만 판례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과실까지 깡그리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는 점유자의 회복자가 적용되겠지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점유자의 회복자가. 그 밑에 202조 조문만. 선의는 이익현존 한도 해상, 악의는 전손해배상. 선의 타주도 전손해배상. 마지막으로 오른쪽 203조 1항, 2항, 3항. 단순하게요.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다. 이따구로도 나와요. 그럼 틀린 질문이지.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만. 그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손생단 부품 교체 비용이라고 돼 있죠. 이거 필요비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아니,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걸 출제를. 손상된 부품 교체비 이런 게 통상 필요비죠. 다음 페이지 유익비가 쫙 나와 있습니다. 뭐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4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반환할 때.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한 때. 됐죠? 오른쪽 예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과실을 취득한 선의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악의 점유자는 현존이익범에서 배상해라. X. 왜? 3번. 다 지급해라. 다. 이익 붙이고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다 배상해라. 4번.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테 청구할 수 있다. 5번.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점유보호청권 204조 점유반환청권 1항, 2항, 3항. 침탈이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네 번째 줄 사기당한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라는 거. 또 판례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물건을 건네준 것도 침탈이 아니라는 거. 상대방은 침탈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그리고 악의의 특별 승계인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4번 제척기간 네 번째 줄 출소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해 제거 1항, 2항 특히 2항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사망 공사로 인하여 방해받았을 때는 점유를 공사 착수 1년 공사 완성 이때는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한다는 거. 그 1년도 동그라미 2번 제척기간 엔드 출소기간이죠. 206조는 또는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봅니다. 246페이지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1번 1년 내 하라 출소기간이다. 그죠? 근데 2번을 봤더니 침탈자 을이 선의의 병에게 팔았죠. 그럼 병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이죠. 그러니까 2번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3번 점유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은 갑이 정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었죠. 그럼 정은 간접점유자, 갑이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을에 의해서 침탈됐으니까 간접점유자 정도 점유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5번은 사기당했죠. 침탈 아니지. 그러니까 점유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오른쪽 208조 1항, 2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암기하셔야 될 주문 다 정리한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문권 끝났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고. 1번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기억 경매, 니은 상속, 리을 공용징수, 미음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다 등기 필요 없죠? 답 4번. 2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선에서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이중보전 등기인데 명일이 다르대. 뭐라 그랬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그냥 무효 그랬죠.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라면 후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틀렸죠. 본등기 순위만 소급할 뿐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가 아니라 본등기 한때 물권이 변동된다. 이렇게 되죠. 4번 역시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을 봤더니 멸실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 표제부 유용 절대로 안 돼. 5번 갑은 땅을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옳은 것을 고라로 돼 있죠. 자, 1번 을이 점유 상실했지. 하지만 을의 이전등기처분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2번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가 됐죠. 일단 등기는 유효. 합의가 없어도 등기는 유효. 3번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병에게 양도하고 합에게 통지했어. 근데 갑이 동의했단 말 없지요. 그러니까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다. 없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죠. 4번이 답이죠. 5번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깡그리 무효. 깡그리 무효. 6번의 추정력. 1.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추정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죠. 따라서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 사실 증명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걸 증명 못했다 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추정력 그대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2번 불법 말소됐죠. 최종 등기 명의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3번은 전 소유자가 죽은 다음에 신청됐죠. 추정력 깨지죠. 4번은 이전 등기가 돼 있죠.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 추정력 주장할 수 있죠. 답은 5번이죠. 또 나왔죠. 가등기 추정력 인정 안 된다. 7번 어느 부동산 등기부를 봤더니 갑명의로 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앞으로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병명의로 근저당권 등기. 기억, 매매 사실 추정되죠.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죠.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도 동의받은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디귿, 을의 소유권 측의 적법성은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갑에게도 추정된다라고 해야죠. 리을, 병의 채권 추정되지요. 그 다음 미음은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고 돼 있죠. 아까 조사 다 했으니까 신뢰하는 거라 그랬죠. 무과실 이렇게 됐죠. 무과실. 8번 물권의 소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소유권 취득이 무효래. 그럼 근저당권은 부활한다가 되겠죠. 1번이 틀렸죠. 9번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2번을 보세요. 갑의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을이 지상권을 지겠어요. 지상권자 갑, 저당권자 을, 그런데 얘가 지상권을 취득했어. 그럼 이거 소멸해야죠. 그죠? 191조 이항.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다른 권리가 동일인이 계속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191조 이항. 네? 그러니까 소멸하죠. 근데 3번.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그런데 을이 소유권 취득. 그럼 을의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지. 3번이 답이죠. 틀렸죠. 자, 10번.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선의점유자가 본권소에서 패소했어요. 언제부터 악의가 돼? 소재기시. 조문이 나와요. 지금 이것도 다 기출됐던 문제인데 깡그리 조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유권은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정문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셔서 자꾸 복습하세요. 그러면 외우라고 했던 조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그럼 우리 아까 점유권 문제 맞출 생각이 없었지만 맞게 돼. 거저 한 문제 생겨. 그럼 좋죠 뭐. 그죠? 네, 그렇게. 틀리려고 생각했는데 맞추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말이지. 자꾸 조문 위주로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